안녕하세요. 저는 장성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노모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읽으면서 내 사연도 만만치 않은데 생각이 들었었어요. 기가 막힌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새 아이들을 키울 때에는 저는 학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아이들이 그만큼 부지런하면서 끈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였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학창시절에 그만큼 치열하게 노력을 했구나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단숨에 바꿔버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아서 키우던 저는 정말 시댁복이 많았어요. 결혼 후에도 시집살이 한 번 없었고 사회생활도 적극 응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젊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웠는데 그 모든 가정들을 시댁 식구들이 지원해주고 응원을 해주었답니다. 그 덕에 저는 편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었죠. 그래서 한 가지 다짐을 했던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로 시집살이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해외 유학을 원해서 대학까지 해외에서 나온 뒤 그곳 현지에서 살고 있어요. 첫째는 머리가 똑똑해 국내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첫째는 정말 똑똑했고 심성도 고왔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효심이 지극했던 큰아들은 끝까지 저의 곁에 남기로 했었죠. 바르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큰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모르고 여려서 독한 사회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답니다. 그런 저의 걱정을 깨트려 주었던 것이 바로 며느리였죠. 며느리는 생각보다 훨씬 싹싹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엄마, 여기는 내가 만나고 있는 수진 씨예요. 수진 씨,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어머, 반가워요. 우리 준석이가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아가씨네요. 정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장수진이라고 합니다. 준석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어머님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준석이가 괜한 말을 했네. 엄마, 저 수진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양가 예물 예단 이런 건 생략하고 신혼집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준석아, 그래도 사돈댁이랑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렇게 덜컥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정해보자. 엄마, 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그런 허례허식 싫어하잖아. 네, 어머님. 저희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예물이나 예단은 안 하려고요. 요즘은 대부분 안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니 며느리는 자신만의 고집과 생각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우유부단한 아들의 짝으로는 이런 성격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지만 사실 저나 아들이나 복잡하고 형식적인 것은 원하지 않아 가족끼리 모여 소소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한 후에도 저는 며느리를 집으로 따로 부르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온 날이 많이 있었죠. 그런 며느리에게 저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럴 때마다 결혼을 잘한 것 같다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엄마, 그래도
며느리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아? 혼자서 이 큰 집에 혼자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외롭겠어. 저 사람이 엄마 걱정 정말 많이 해. 매번 나보고 어머님한테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다니까. 아들보다 며느리가 엄마를 더 챙기고 있어. 아유, 그러게. 참 고맙네. 사실 나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은데 말이야. 에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듣는 며느리는 기운 빠지겠어. 이제 엄마도 건강 챙겨야 할 때인데 혼자서는 아무래도 신경 쓰이잖아. 사실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에 우리 말고는 엄마 돌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합가하면 어떨까 싶은데. 합가? 아유, 갑자기 무슨 합가야? 수진이랑도 얘기 다 해본 거야? 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대찬성이에요. 어머님 홀로 계시는데 신경도 쓰이고요. 이렇게 같이 살면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아서라. 그래도 이렇게 따로 사니까 서로 웃으면서 보는 거지. 같이 살면 볼 꼴 못 볼 꼴 다 보니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쌩쌩하니까 벌써부터 합가 얘기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혹시 제가 불편할까봐 그러시는 거세요? 저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낮에는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요, 뭐.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 며느리는 합가를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서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좋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이 들었고 바로 거절을 했죠. 그렇지만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생각은 확고했고 결국 두 사람은 살던 신혼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모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면서 외롭거나 힘든 순간이 많은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합가를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꼭 아침을 챙겨서 먹어야 하는지 어느 날부터 아침을 꼬박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을 가볍게 먹거나 늦게 먹는 사람이라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매번 새벽마다 아침을 차렸습니다. 정성으로 차린 아침을 보면서 저는 안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마다 안 먹던 아침밥을 먹는 게 생각보다 고역이었네요. 아가, 이제는 아침밥상 안 차려도 된다. 네가 나가면서 먹어도 상관없는데 나는 아침밥을 원래 이렇게 먹지 않아.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밥상 차리지 말거라. 어머니, 그래도 아침밥을 먹어야 건강해지죠. 저희 나갈 때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힘드시면 아침에 드실 수 있게 차려만 드리고 나갈게요. 아유, 아니다. 아침밥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으마. 아니에요, 어머님. 아침밥도 먹어버릇해야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또 아침 안 챙겨 드시면 나중에는 더 못 챙겨 드세요. 그냥 제가 차려서 나갈 테니 챙겨 드세요. 며느리는 아침밥을 하지 말라고 해도 매번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나서는 꼭 방문을 두드려 나오라고 말을 했는데 두드려도 나오지 않으면 제 것만 따로 차려서 남겨두었더라고요. 사실 며느리의 이런 정성에 저도 감동했고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구나 싶어서 제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건 저의 감동은 아니었네요. 아침밥을 몇 번 거르고 난 후 아들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왜 나와서 아침밥 같이 안 드셔? 밥맛이 입에 안 맞아서 그래? 아이고, 아니다. 엄마는
원래 아침밥을 잘 안 먹잖아. 매번 아침 차려도 너네 먹으라고 차렸었지. 어디 내가 앉아서 먹은 적 있니? 그래서 안 먹던 아침밥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별로 나는 안 맞더라고.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아침밥을 차리더구나. 엄마가 아침밥 먼저 차리라고 한 건 아니시고요. 수진이 말로는 엄마가 아침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던데. 엄마가 챙겨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뭐? 내가? 평생을 아침밥 안 먹고 살았던 내가 무슨 아침밥을 차리라니? 그래요? 수진이 말로는 엄마가 아침밥 챙겨 먹고 싶다면서 얘기를 해서 챙겨야 될 것 같다고 하던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엄마, 수진이 과감하게 신혼 포기하고 합가 진행하네요. 지금은 맞춰가려고 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 아유, 무슨 소리야. 나도 수진이 시집살이 시킬 생각 없다. 엄마도 불편하겠지만 수진이도 엄마랑 같이 살면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뭐라고 한다던? 아니에요. 일단 아침밥은 앞으로 안 차리는 걸로 할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며느리는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집에 살다 보면 있는 흔한 트러블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차차 풀리겠지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은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제 담당이었어요. 사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시부모님과 부모님께서 항상 바리바리 반찬들을 챙겨서 보내주셔서 음식들을 거의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일을 쉬면서 음식에 대한 재미를 붙이고 매일매일 맛있는 요리를 하는 걸 취미로 두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저녁은 제 담당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걸 낙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좋아하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먹지 않는 메뉴들이 나왔다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아들도 슬슬 며느리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었나요? 저 이거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올리셨네요?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라서 올리는 것도 싫은 거니? 네,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봐도 토할 것 같아요. 다음엔 좀 조심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도 다른 건 다 괜찮지 않니? 네, 뭐 괜찮네요. 요즘은 좀 칼칼한 음식이 당기는데 내일은 그걸로 해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마치 내가 이 집 식모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도란도란 식사 자리를 기대했던 것이 점점 밥만 먹고 쏙 하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며느리가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들이랑 무슨 얘기라도 할라치면 며느리는 얼른 방으로 들어오라며 불러버리니 식구는 늘었는데 외로움은 합가하기 전보다 훨씬 심해졌죠. 거기다가 집안일도 모두 제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일하는 아들네가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는 어려웠을 테지만 아들은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담당하고 주말에는 청소를 하기도 했지만 며느리는 아무런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았죠. 저 역시 슬슬 며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저한테 친구들이 놀러 올 거라며
음식 메뉴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참 화가 많이 나더군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친구들 놀러 오려고 하는데 괜찮죠? 여기에? 뭐, 그러렴. 나는 어차피 약속 있어서 나갈 거니까. 어머님, 나가실 거예요? 언제 나가시는데요? 글쎄,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아니, 제가 친구들한테 어머니 음식 솜씨가 엄청나다고 자랑을 좀 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좀 늦게 나가세요. 저희 음식도 좀 해주시고, 일단 메인 메뉴 하나랑 사이드 2개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가. 내가 편한 건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친구들 음식까지 해다 바치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에이, 어머님. 저희 가족이잖아요. 준석 씨 친구들 오면 어머님이 요리 안 해주실 거예요? 저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준석이 친구가 와도 자기들끼리 음식 해먹지 나보고 해달라고는 안 한다. 거기다가 그날 약속이 있다니까. 어머님, 전날에 쉬엄쉬엄 재료 준비하고 다음날 아침에 후딱 하시고 가면 되죠. 어머니 음식 하시고 약속하시면 되겠네요. 비단 밥뿐만 아니라 모든 가사에 대해서 며느리는 꼬치꼬치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죠. 한 번은 언제까지 집안일을 안 할까 싶어서 빨래를 그냥 두었더니 산처럼 쌓아 올라간 빨래를 보면서 며느리가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빨래 또 안 하셨어요? 이렇게 놔두면 냄새가 안에 배어서 빨아도 계속 난다고요.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빨래를 좀 하려무나. 나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해야 되는데 너무 버거워서 못하겠다. 어머님이 버거울 게 뭐가 있어요. 빨래는 세탁기에만 넣으면 세탁되고 건조기도 건조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음식하는 건 어머님 취미시니 즐겁게 하시고 설거지는 준석 씨가 하는데 솔직히 어머님이 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어머님 이런 것도 귀찮아하시면 나중에 병들어요. 나이 들수록 많이 움직여야 빨리 안 늙죠. 여기에서 더 얼마나 움직이라는 거니? 집안일은 죄다 내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네가 세탁기에 빨래 옮겨라도 놓거라. 어머님, 밖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집안일까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집에만 있으시니까 체력 충분하시지만 저는 바깥일도 해서 체력이 좋지 않다고요. 어머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시집살이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집안의 소모품들이 제대로 있지 않을 때에도 며느리는 집안일을 잘하지 않는 저를 탓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에 휴지도 없고 치약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다 떨어지면 알아서 채워 넣어 주셔야죠. 뭐? 그건 네가 좀 꺼내서 채울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님 집에 오래 계시는 건 어머님이신데 제가 이런 거 어떻게 소소하게 다 챙기나요? 어머님이 이런 거 해주셔야죠. 그 밑에 보면 여분 다 넣어 놓았다. 그거 꺼내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힘드니? 아, 어머님 집에만 계셔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이제 모르시는구나. 힘들죠?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어머님, 준석 씨한테는 별말 안 하면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네요? 준석 씨한테도 뭐라고 좀 하세요. 며느리의 기가 막힌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더 이상 아들네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분가를 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아도 서로 감정적으로 상할 뿐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아들 내외는 분가를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준서가 수진아, 사실 나도 분가를 하면 불편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나도 힘들고 너희들도 힘이 드니 이제는 분가해서 따로 살자꾸나. 전에 살던 집 전세 줬다고 했지? 이번에 만기일 테니 거기 만기되면 너희가 들어가거라. 엄마, 갑자기 분가는 왜 말씀하세요? 저희 여기서 계속 살려고 했는데요.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건강하고 몸 상한 것도 없으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혹시라도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우리가 따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뭐가 불편하신데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바꿔볼게요. 네, 어머님. 어머님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어오고 나는 더 신경이 많이 쓰여서 안 되겠다. 합가하고 나서 더 바빠진 것 같아. 그냥 내 몸 편하자고 말하는 거니까 이제 슬슬 정리해서 너희 집으로 가거라. 엄마, 저희 그 집 전세 준 게 아니고 팔았어요. 뭐? 아니, 그 집을 갑자기 왜 팔았어? 네 아빠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인데 그 집을 팔았어? 네, 여기서 계속 살 거라서 정리했어요. 세금도 그렇고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것도 많아서 그래도 수진이가 그 돈 잘 관리하고 있어요. 말이라도 미리 해주지 그랬니? 그래 수진아, 그 돈 아직 가지고 있지? 그래도 매매했으면 꽤나 많이 받았을 텐데 그걸로 직구해서 분가하거라. 아, 그게 어머님 우선 1년만 더 합가해요.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그래요, 엄마. 일단 1년만 더 살아보고 그때도 마음이 같으시면 분가할게요. 제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부터 며느리는 전보다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다행인가 싶다가도 같이 계속 살다 보면 또 감정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죠. 그렇게 어색한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른 아침부터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오늘 어디 나가니? 나도 오늘 밖에 나가서 저녁에나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어머님.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저도 저녁까지 먹고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도 오랜만에 동창네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가보려고 한다. 어머, 어머님 동창도 있으셨어요? 난 또 매일 집에만 계셔가지고 지인분 안 계시는 줄 알았네요. 그동안 아들 결혼식에 합가를 한다고 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대로 행사를 참석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시간을 내서 지인들 행사에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와달라는 말이 있어서 제대로 차려입고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에 가보니 입구에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부르니까 며느리도 깜짝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어머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여기 홀에 결혼식 하나밖에 진행 안 하는데? 뭐, 아시는 분이세요? 아, 나도 여기 친한 지인이 가족이라서 오게 되었는데, 너는 여기 아는 사람 있는 거냐? 네, 신부가 제 동창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아휴, 어머님, 여기 신부 어머님도 이대 나오셨다고 하는데 아는 분은 아니실 거예요. 며느리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왔다는 말에도 비웃으며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장으로 들어가는 며느리 뒤로 바로 들어가서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디저트가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들 생각이 나서 하나 집어드니까 며느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음식이나 싸가는 데 아니에요. 촌스럽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냐? 포장되어 있어서 가져가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머머, 여기 급이 있지. 이런 거 누가 하나하나 가져가요? 무슨 청소부도 아니고. 며느리는 차갑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웅성웅성 대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저는 너무나 민망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쪽에서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어요. 그러던 중 누군가가 며느리 뒤통수를 치면서 소리를 쳤죠. 야, 너 뭐야? 이분 초대 동문 회장님이야. 깍듯이 모셔. 지금 뭐 하는 말버릇이야? 네? 선배님, 이분이요? 이분이 초대 동문 회장님이시라고요? 그래. 뭐 하는 애야, 얘는? 선배님, 인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반가워요. 여기 우리 며느리야. 얘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아, 그러십니까? 아드님이 결혼을 하셨군요. 몰랐습니다. 아, 우리가 가족끼리만 결혼식을 올려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낯익다 생각했던 얼굴은 바로 제 후배였어요. 사회활동을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했었죠. 결혼식을 초대했던 사람은 바로 며느리의 이대 동기 딸의 엄마였습니다. 바로 제가 친하게 지냈던 같은 과 후배였어요. 며느리는 제가 이대를 나왔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서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죠. 오늘 후배 딸이 결혼하는 곳에서 수진이를 만났어. 근데 수진이는 내가 이대에 나온 걸 모르더구나.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던 거니? 아,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스쳐 지나가듯이 말해서 잘 몰랐나 봐요. 왜요? 하긴 엄마 후배면 거기에 이대 사람들도 많이 왔겠네요. 그래, 후배들이 정말 많이 왔더구나. 거기 딸도 이대 졸업을 했거든. 그래요? 수진이는 엄마도 말 안 하고 그랬으니 몰랐을 수도 있겠어요. 굳이 학벌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서 안 했던 건데. 그렇구나. 아무튼 오늘 좀 놀랐을 거다. 나중에 말하면 잘 얘기해 보거라. 그 후로 며느리는 나에게 못되게 굴었다는 것이 주변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핸드폰으로 초대 동문 회장님께 못되게 굴었다며 많은 질타 메시지가 왔죠. 특히나 결혼식을 가족들만 했던 며느리 동창들은 며느리가 말하는 말만 믿고 못된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질타를 받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발 다른 분들에게
해명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해명할 게 뭐가 있니? 제 직속 상사도 이대 선배님이세요. 요즘 들어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정말 죽겠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제발 해명 좀 해주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 지금 상황 네가 만든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했던 행동들 다 잘못했으니까 지금 상황만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직장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숨도 못 쉬겠어요. 예, 너 진짜 웃긴다. 지금까지 늙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적대기 취급하더니 왜 이제 와서 내 도움을 원하는 거니? 그렇게 잘난 네가 해결을 하거라.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며느리는 매일 울고 불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상황을 제가 해결을 해주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처럼 해결책을 내놓아도 결국 다시 반복될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들어주지 않자 며느리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일들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아마 며느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에게 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갑자기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한테 그동안 얘기 들었어요. 엄마한테 잘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못되게 군다고 생각은 못했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미안할 거 없다. 지금 그 벌 받고 있는 것 같구나. 사실 수진이가 먼저 합가를 하자고 얘기를 해주어서 저는 그 고마움에 수진이한테 잘해준 거거든요. 솔직히 주변에서도 합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수진이가 큰 결심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집 알아보려고 말했는데 집 처분한 돈 다 투자금으로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니, 그 집 정리할 돈은 다 썼다는 거냐? 그게 무슨 말이니? 그게 처음에 엄마랑 합가를 해야 한다며 얘기를 하길래 사실 저도 그냥 각자 사는 게 편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 돈 다 자기가 잘 관리하겠다고 하더니 이것저것 투자하고 거기다가 명품 사면서 사치하고 다 써버렸더라고요. 일부라도 남은 거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니? 남아있는 게 없다니? 알고 봤더니 합가를 종용했던 것이 며느리였고 며느리는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사치가 심했는데 모두 개인 채무였고 그걸 갚고 거기다가 사치를 하고 돈을 거의 다 써버렸는데 제가 분가를 하라고 하니 부랴부랴 목돈을 만들려고 투자를 하다가 다 날리게 된 상황이었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 듯 하면서 합가를 해놓고서는 결국에는 며느리의 사치와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고 나니 참 황당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날부로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듣기로는 이혼을 하자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며느리가 극구 반대를 했죠. 소식을 들었던 해외에 있는 둘째와 막내도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은 또 날렸다니. 그건 무슨 말이고? 형,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동안 형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됐다.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니?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지금부터는 엄마가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엄마, 저 수진이랑 이혼하려고요.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고 하지만 이미 준비도 다 했고 진행하려고요. 혹시라도 찾아와서 부탁하면 받아주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나는 네 결정 존중하마. 그나들은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청구가 갔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며느리는 혼비백산해서 매일 집 앞에 찾아왔죠. 아들은 계속해서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이 전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며느리는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들 이혼시키셔야 되겠어요? 겨우 제가 그때 한 말 때문에 이렇게 부부 사이 갈라놓으셔야 되겠냐고요. 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 가른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게 아니면 갑자기 준석 씨가 그러는 이유가 뭔데요? 그것 때문이잖아요. 아들한테 불쌍한 척 며느리가 그랬다 다 고자질 하신 거 아니에요? 꼰질러? 참나. 먼저 얘기한 건 너 아니니? 난 그 일에 대해서 언급도 한 적 없다. 거기다가 준석이 아빠가 남긴 집도 팔고 그 돈 네가 다 써버렸다며? 그건 이혼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도 안 하는 거냐? 그건 살다 보면 조금 쓸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혼하자고 할 사람 아니에요. 정말 뻔뻔하구나. 네 뻔뻔함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상관 아니고 뻔뻔하게 전화하지 말거라. 내가 네 마음에 들지 않았듯이 아들 마음에도 네가 들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니? 어머님, 이건 어머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조용해서 그런 거밖에 없어요. 준석 씨는 저 배신할 사람 아니라고요. 지금 이혼하면 저는 뭐 먹고 살라고요. 어머님 때문에 저 직장에서도 찍혔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말하니? 식모 취급하던 애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며느리는 아들의 마음을 돌려달라며 얘기를 해왔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끝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부당 대우를 했던 것과 재산을 탕진했던 것 등을 토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모든 사유가 며느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며느리는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재산 분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맥으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던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소문이 나면서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이 그 사람의 인성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큰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딸과 막내 아들도 모두 한국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네요. 욕심이 과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이불 덮고 산 지는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번에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이만 없었어도 바로 이혼을 선택했겠지만 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아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는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시모와 크게 한바탕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결국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고 5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보며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최근에 시모가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퇴근하고 정신없이 저녁 식사 준비 중이었는데 인터폰에 비친 시모의 얼굴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죠.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의 돌발 행동은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왜 5년을 안 보고 살아왔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문을 열었다는 건 이미 남편과 시모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굳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어주는 남편 사이로 고개를 내민 시모의 얼굴을 바라봤고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신발을 벗으면서 거실로 들어오셨네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저는 어머님과 아직까지 마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남편 보러 오신 거면 전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내가 너 얼굴 보러 온 줄 알아? 내 아들 보러 왔는데 무슨 문제 있어? 너 때문에 내 자식 얼굴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니?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네가 나가면 됐는데 왜 나한테 나가라고 눈치를 주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일이 벌써 5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잊혀질만 하지.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냐? 지금 저랑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라뇨? 저는 그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머리채 잡으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놀라신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신 적 없으셨으면서 제가 왜 웃으면서 반겨드리길 원하시는 거죠? 어머님 여행 가시는데 무조건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 될 것을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하고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계속 저한테 전화하시고 제대로 된 시간도 가지지 못하게 하시더니 결국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지 않았다고 식당까지 찾아오셔서 머리채 잡으셨잖아요. 3박 4일 다녀오시는데 무슨 100만 원을 달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드리지 못하겠다고 한마디 드린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이 사람 명의로 된 집이 아니라 공동 명의예요. 둘이 벌어모은 돈으로 마련한 거라고요. 당장 나가세요. 이제 그만 좀 해. 5년이면 충분하잖아. 우리 엄마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지.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속 좁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야. 나도 저녁 안 먹어서 배고프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 그날 남편이 시모를 부른 이유는 오래간만에 갈비찜을 했었는데 양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우리 식구 먹을 정도만 준비한 거라 넉넉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차피 저에게 물어봤자 시모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을 게 뻔하니까 혼자서 멋대로 행동한 거였네요. 시모와 남편을 당장 나가시라고 난리를 치며 화를 내고 싶었지만 제 자식 앞에서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좋은 말 나가지 않을 거고 남편에게도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었네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밖에서 외식을 하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집에 들어갔는데
시모와 남편은 제가 만들어 놓은 갈비찜을 이미 전부 다 먹어치운 상태였어요. 그리고 주방 테이블 위에 소주병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제가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붉히는 시모를 피해 아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부터 재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버린 남편이 문을 콱 열면서 저보고 화를 내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지금 태민이 재우려는 거 안 보여?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야? 일단 문 좀 닫아주면 안 될까? 너는 지금 태민이 재우는 게 우선이야?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나랑 엄마가 뭐가 돼?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최대한 좋게 풀려고 일부러 오시라고 한 건데 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됐냐고. 중간 입장인 나는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5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당신은 인연 끊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나는 아니잖아. 어떻게 부모와 인연을 끊어내고 살 수 있겠어? 당신 눈치 보면서 5년 동안 부모님 집에 왕래하며 살았는데 형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당신 보고 이제 적당히 좀 하래. 당신이 가족 간의 불화를 제일 심각하게 만들어가는 원흉이라잖아. 그런 말 듣는 나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장인 장모님 앞에서 당신 머리채 잡은 건 분명 잘못하긴 했지만 이제 그만하고 당장 나와서 화해했으면 좋겠어.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일단 태민이부터 재우고 얘기하자고 했지? 당신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 몰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이미 통제력을 잃은 남편은 점점 더 흥분하면서 집안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5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남편의 말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고 있었네요. 술 취한 남편을 앞에 두고 얘기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옆에서 무섭게 인상을 쓰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차라리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 앞에 버티고 있는 남편을 밀친 다음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제 마음에 더 큰 비수를 꽂아 버리셨네요. 둘 다 만취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남편과 시모의 태도에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몸을 돌려 시모를 향해 한 소리 하고 말았습니다. 나이 먹은 내가 너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니? 5년 전에 딱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여태까지 질질 끌고 있는 너도 잘했다고 할 수 없다. 먼저 사과하시는 게 우선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마구잡이로 흔드시고 오래간만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는데 그날 있었던 사건은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남아있다고요. 마음 같아선 바로 고소하려 했는데 참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저희 부모님이 착하시니까 거기에서 끝난 거라고요. 저는 지금도 자다가 악몽까지 꾸는데 어머님은 5년이 지났으니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노인분이랑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당신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지. 옆에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동안 나를 봐오면서 단 한 번도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거네?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이참에 잘 됐어. 아예 당신 가족들이랑 엮이지 않아도 될 방법을 찾은 것 같네. 차라리 이혼하자. 이혼을 너 혼자 하니? 한참 지난 일 가지고 무슨 이혼이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동안 못했던 며느리 역할 똑바로 해라. 집에서 불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며느리가 너 혼자만도 아니고 위로 둘이나 더 있는데 걔들이 때만 되면 눈살 찌푸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왜 너만 편하게 결혼 생활 하냐는 거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어? 너도 결혼을 했으면 불만이 있어도 할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거다. 그 도리 어머님부터 지키시죠. 저희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정말 뉘우치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저희 집에 잘하는 줄 아세요? 용돈 한번 챙겨드린 적도 없으면서 꼴의 사이라고 받기만 하려는 거 정말 꼴보기 싫다고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만취가 된 시모는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그 나쁜 손버릇이 또 올라오려고 하길래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밖으로 나와 버렸네요. 시모와 저는 절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고 5년 전보다 더 악독하게 변해버린 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도중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친정집에 도착한 뒤 아이를 재우고 부모님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상황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의논을 했어요. 모든 결정은 제가 하기로 했지만 제일 걸리는 건 아무래도 아이 문제였죠.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하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로서 어떤 결정이 옳은 건지 오랜 시간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남편은 원래 술을 잘하지 못해 입에도 대지 않는데 그날따라 과음을 했던 거지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에 퇴근하면 집에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도 자기 아빠를 좋아해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잘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둘째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들과도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시모와 제가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었는데 그날 전화가 왔던 건 좀 당황스러웠었죠. 한참 동안 끊어지지 않고 울리는 진동소리에 아이가 혹시라도 깰까봐 거실로 나와서 둘째 형님의 전화를 받고 말았네요. 동서,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 전화 통화하는 거 정말 오래간만이지? 어머님이 동서네 집에 찾아갔었다며. 그런데 좋은 쪽이 아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나 봐. 어머님이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하셔서 나한테까지 막 뭐라고 하시네.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말을 아주 거침없이 뱉으셔서 나도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거든? 동서는 생각이 없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안 보고 살 사람들도 아니고 언젠간 또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거 모르고 있었어? 어머님이 동서네 집으로 간 이유가 뭐겠어? 서로 좋게 풀려고 간 건데 꼭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 돼? 5년이라는 시간이 적은 건 아니잖아. 어느 정도 감정 조절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한 거야. 동서가 분위기를 조금만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늙은이가 남아있는 게 자존심 말고 뭐가 더 있겠어? 거기까지 직접 찾아간 것도 정말 큰일 한 거라고. 동서도 5년 전에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 그냥 용돈 지어주고 끝냈으면 이런 일 있었겠냐고. 둘 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가리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돼.
그러니까 내일 당장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동서가 먼저 머리 숙이고 안 좋은 관계 풀었으면 좋겠어.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형님은 어머님한테 이쁨 받으시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는 어머님한테 겪은 정말 말도 못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았어요. 구차하게 그런 거 일일이 하나씩 다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형님이 모르는 저와 어머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이제야 연락 주시는 건 솔직히 때만 되면 시댁에 모일 때 형님이 막내 며느리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 게 짜증이 나서 그런 거잖아요. 잘못을 하지 않은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먼저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저는 꼭 어머님한테 사과받지 않는 이상 이런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이제 그만 끊어도 되는 거죠? 형님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어쩌겠어요.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감수하셔야죠. 그럼 이만 끊을게요. 형님은 제가 끊으려 하자 저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잘못이 없는데도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만약 제가 먼저 시모에게 머리를 숙인다면 시모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실 테고 더 기고만장하실 게 안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저는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 남편도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전화 한 통 없었죠.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자 결국 남편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받자 남편은 그때 일에 대해 미안했다는 말을 먼저 꺼내 놓았습니다. 어차피 친정에 오랜 시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퇴근을 한 뒤에 아이와 함께 집에 들어오자 남편이 먼저 퇴근해선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래간만에 자기 아빠의 얼굴을 봐서 그런지 반갑게 안겼고 남편은 어색한 미소로 아이와 놀아주었어요. 그동안 밀려있던 집안일을 끝내고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린 뒤 함께 모여 밥을 먹은 뒤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오자 남편이 그제서야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저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할게. 생각이 짧았나 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일단 어떻게든 상황을 만들어 보려 했거든. 내가 당신한테 우리 엄마를 모셔오겠다고 하면 분명 반대를 할 게 뻔하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의 없이 결정하게 된 거였는데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 내가 싫든 좋든 일단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잘못된 거야. 어머님이 오시기 전날에도 그때의 안 좋은 기억이 꿈에 나와서 힘들어했던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행동한 건 당신의 이기적인 생각이었다고. 그리고 나 몰래 당신이 시댁에 왔다 갔다 한 거 내가 몰랐던 거 아니야. 자식이 부모님 뵈러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었겠지.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시댁에 왕래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였다고. 당신이 지속적으로 다녀가니 내가 잘못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며느리로 인식이 되어버린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어? 그리고 어머님이 오셨을 때 술까지 마신 건 더 큰 감정 싸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태민이한테는 안 좋은 모습까지 보인 건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야. 나는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관계에서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더 큰 상처만 받게 될 게 뻔하다고.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되잖아. 남자들은 원래 그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먼저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만큼 단순하다는 거야.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우리가 이혼하면 태민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다른 방법도 많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상황을 가져가지는 말자. 차라리 이혼하는 게 태민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 앞으로 없을 것 같아? 계속해서 생기겠지. 그럴 때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닌 당신 가족 편을 들 테고, 그럼 우리는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될 텐데,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자라겠어? 오히려 그런 게 태민이한테 불행이라고.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된 터라 제 마음은 조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 남편과의 1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시댁집안과의 관계뿐만이 아닌 형님들과도 안 좋은 감정에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전부 감당하면서까지 시댁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네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저에게 2번 다시 그런 실수는 없을 거라고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조금도 해결이 되지 않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렇게 서로는 각방을 쓰게 되었고 저는 아이 옆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훔치며 밤을 꼴딱 지새웠네요. 그렇게 다음날 날이 밝았고 출근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이 되었고 문이 덜컥 열리더니 제 눈앞에 시모가 서 계셨네요.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고 계시다는 건 제가 없는 시간에 몇 번이나 다녀가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출근하냐?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너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니? 여기까지 와서 내 아들 밥까지 챙겨 먹어야 되겠어? 나한테 사과를 그렇게 받고 싶으면 너도 조금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면 내가 사과하고 싶겠니? 그리고 전날에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까 너희들 이혼하기로 했다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잠깐 서로 삐걱거린 거 가지고 이혼하면 세상 천지 전부 다 이혼한 사람들만 있게? 너도 일단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감수해야 될 건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너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리면 되겠니? 일단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찾아온 건 너랑 내 아들 아침 먹이려고 왔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봐라. 저 지금 많이 바빠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차가 막혀서 안 되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그이나 아침상 차려주세요. 이젠 아예 내 집 드나들듯 찾아오시네요. 저는 그이랑 이혼할 생각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조만간 서류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도 이런 식으로의 관계 원하지 않아요. 얘가 아침부터 쓴소리 나오게 만들고 있네.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꼴랑 150 벌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심의가 앉아보라는데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너 이거 뭐야? 이딴 걸 내 아들 아침이라고 해결하라고 내어준 거니? 이제 이혼한다고 토스트 빵 쪼가리 몇 개 올려두고 출근하겠다는 거야? 그동안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아침 때우게 한 거니?
남편을 하늘같이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겠지?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시모는 식탁에 올려져 있는 식빵을 들더니 아침부터 짜증나게 한다며 식빵으로 제 뺨을 툭툭 치시면서 힘들게 화장한 얼굴에 빵가루를 묻히셨네요. 저는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제서야 잠에서 깬 남편은 방문을 열고 나와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계속해서 제 뺨에 식빵으로 툭툭 치며 화를 내시더니 잼통에 담겨있던 숟가락을 뺏어들어 제 머리를 잼으로 범벅을 해 놓으셨네요. 남편이 그걸 보곤 화들짝 놀라며 뭐 하는 거냐고 급하게 시모를 말렸고 난감한 표정으로 남편이 저를 보며 서둘러 출근하라고 했지만 이미 온몸에 부서진 빵가루와 머리에는 잼으로 덮여버린 상태라 출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오자 남편은 그제서야 시모에게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빵은 남편이 먹을 게 아닌 태민이가 먹을 거라고 설명을 하자 그제서야 시모가 난리를 치시던 행동을 멈추시며 당황하셨고 집안은 잠깐 동안 정적이 흘렀네요. 남편은 제 몸에 붙어있는 식빵가루를 급하게 털은 뒤 티슈로 머리에 붙은 잼을 떼어냈지만 이미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난감한 표정으로 저에게 가까이 오신 시모가 몰랐다면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지 않냐고 어색한 미소를 보이길래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식빵 봉지를 들어 시모의 머리 위로 전부 다 부어버렸고 옆에 놓여있던 우유를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셔놓고 뒤늦게 수습을 하면 그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참아왔었는데 제가 이 집안 식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5년 전에 150 벌던 회사원인 줄 아세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월 1,500 벌고 있다고요. 이건 이 사람도 제가 이만큼 벌고 있다는 건 몰랐을걸요? 돈 얘기해봤자 어머님 귀에 들어갈 게 뻔하고 그럼 제가 번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하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일절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이후로 확실한 결정을 내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월 200번은 어머님 아들 밥수발이나 드세요. 당신, 나한테는 월 200만 원 조금 넘게 번다고 했었잖아. 토스트 장사하는 거 얼마 남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 했었던 거야? 처음에는 그 정도 벌렸지.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정도 돈을 벌고 있다고 얘기하면 당신이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분명 입이 근질거려서 얘기했을 테고 어머님은 가식적인 웃음으로 내가 버는 돈 타서 쓰려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셨을걸? 당신이 나를 속이고 시댁 식구들과 왕래하며 만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줬을 때 나는 그때부터 당신을 믿지 않았어. 언젠가 배신할 줄 알고 있었거든. 다 서로 좋자고 하는 거지. 그걸 또 그렇게 꼬아서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일단 우리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미안했다. 돈 얘기가 나오자 시모의 태도는 급변했고 5년 동안 듣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말을
그제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제 아이를 데리고 집 밖을 나섰네요. 시모는 신발도 신지 않고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시모의 바닥을 보게 된 터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결국 시모와 남편을 강하게 뿌리친 뒤 예정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이제 숙려 기간이 2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댁 식구들은 저를 붙잡기 위해 현재 발등에 불이 붙은 상황이네요.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와 5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그건 전부 다 제가 그만큼 돈을 벌고 있다는 전제가 깔린 상태의 태도라는 걸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셔서 너무 속보인다며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계세요. 남편은 제 아이 태민이를 이용해서 저와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놓으려 애를 쓰고 있는 중이네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2번 다시 그 집안의 식구가 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숙려 기간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 집안 식구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니 마음이 후련합니다. 앞으로 저희 토스트 매장이 점점 더 커져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되는 게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길인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에 4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결혼 생활하는 게 어쩌면 제 인생에 있어 최대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저와 아들은 불행한 길만 걷게 될 것 같아 되려 마음이 아프네요. 앞으로 아들과 함께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될 테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미래가 행복할 것 같네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삶 속에 한 남자가 다가왔고 그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어요. 누구나 그렇듯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사람과 한평생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제일 먼저 떠올렸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전개로 흘러갔고 그로 인해 제 결혼 생활은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최대의 실수로 손꼽히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가족들 전부 초대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에 시간 좀 비워놔. 당신은 잘 알지? 1년에 한 번씩 매년 초대해서 회사 둘러보고 점심 식사 간단하게 한 다음 이런저런 수다 떨면서 시간 보내는 날이잖아. 쓰잘머리 없이 그런 날은 왜 있는 거야? 한두 번 했으면 됐지. 매년 하는 것도 얼마나 지겨운데?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얼굴들인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다음 주에 꼭 찾아가야 하는 거야. 안 가면 안 돼. 우리야 지겹겠지만 이제 막 새로 들어온 신입들은 다르잖아. 가족들이 어떤 근무 환경인지 궁금하겠지. 그날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너는 아비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데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맞는 거야? 저번에도 빠지지 않았어? 웬만하면 참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봐. 애비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작년에도 너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꽤 있었어. 참석해봤자 잔소리밖에 더 들어요. 죄다 높으신 분들밖에 없어서 분위기 맞춰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너라도 참석해야지. 어차피 너는 시간 남아 돌잖아. 집에서 할 것도 없는데 애 데리고 점심이나 먹고 가라. 아, 겸사겸사 너희 안 써둔 얼굴 보고 가면 되겠네.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계신다며? 올해 취업하셨다며? 아직까지 그런 일을 할 정도로 체력이 되시는 거야? 정말 대단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생각조차 하지 못할 텐데. 시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시부는 회사에서 꽤 높은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미지 또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남편도 시부의 입김 때문에 그런지 젊은 나이에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일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매년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원래 인연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남편이 지속적으로 보내는 관심에 연인 사이에서 결혼까지 허락받아 살고 있었지만 집안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시부모님이 처음부터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결혼 허락해준 이유는 제가 다른 여자들에 비해 때 묻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이 보기 좋아 그런 점들 때문에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여자는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고 머리 좋고 좋은 직업 가진 여자일수록 자기 남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오르는 특징들이 있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여자들이라며 되려 그런 부류의 사람보다 평범한 여자를 더 원하셨어요. 하지만 집안의 재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 점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런 건 금세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가정에 충실했고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군말하지 않고 잘 따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별 문제 없이 지내왔고 회사에서 가족들을 초대하는 것 또한 참석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가진 게 많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막 부려먹으려는 심리가 강한 것 같았어요. 뭐 하나 시키는 데에도 시모는 몸에 배어있는 건지 남을 깎아내리는 듯한 어조로 사람을 무시하며 지시를 내렸고 그걸 듣고 있는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어른이 하는 말 토달면 문제거리가 생길 것 같아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왔는데 선을 넘는 것 같은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안 써더니 구내식당에서 일하면 내 이미지가 솔직히 별로 좋진 않단 말이야. 너도 잘 생각해봐라. 임원 집안인데 며느리도 별 볼 일 없어. 거기에다가 안서돈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면 회사 사람들끼리 점심 먹는데 아는 척이라도 한다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니? 당연히 눈치껏 행동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말이야. 임원들끼리 식사하는 동안 주방에서 쥐 죽은 듯이 나오지 말라고 꼭 전해주렴.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당연히 엄마가 주방에서 나올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꼭 말을 그렇게 하셔야 해요? 쥐 죽은 듯이 나오지 말라뇨. 저희 엄마도 비록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그래도 회사 직원분들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식사 준비하시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솔직히 마음이 좋진 않아요. 각자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죄인가요? 이 문제는 며느리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다른 직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도 있는 문제이니 내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안서돈의 행동이 조심해야 하는 건 맞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잖아. 시부모님의 말에 너무 서운했어요. 저희 엄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고 남편을 툭툭 치며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원했지만 자기 아버지 입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지 되려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잘못된 점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남편 또한 저희 가족 입장보다 자기 집안의 이미지를 우선시 두고 있었고 이 문제로 냉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아버님이 일하고 계시는 회사에
방문하는 날이 다가왔고 시모와 약속을 잡은 뒤 같이 회사에 들어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저희도 함께 참석했어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다니며 회사를 구경하고 있는데 시부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지 시모를 알아보는 사람이 꽤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시모와 상당히 친해 보였어요. 친근하게 다가가 먼저 말을 붙이면서 어찌나 아부를 떨던지 보고 있으면 제가 다 불편해질 정도로 시선이 좋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 며느리도 데려온 거야? 아, 맞다. 자기 아들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 오늘 가족 전부 모이겠네. 우리 아들이 워낙 바빠서 오늘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을 것 같네. 웬만하면 시간 빼서 오라고 하긴 했는데. 그럼 그쪽 며느라기는 전공이 뭔가?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육아 때문에 잠시 휴직하고 있는 건가? 전공은 무슨?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그냥 보잘것없어. 저기 카페 있지? 거기에서 일하다가 우리 아들이랑 눈 맞아서 결혼하겠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까지 시켰다니까. 마음 같아선 비슷한 조건의 여자와 만나길 바랬는데 자기가 좋다는 거 어쩌겠어. 사람 마음 내 멋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근데 나도 며느리 들였지만 명문대 나와서 그런지 지잘난 맛이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절대 지지 않고 시엠이 이겨먹으려 한다니까. 거기에다가 뭐만 하면 가르쳐 들려고 하니 얼마나 화딱지가 나던지. 차라리 덜 배우고 착한 여자가 며느리감으로는 훨씬 좋아요. 자식만 순풍순풍 잘 낳고 집안일만 잘하면 되지. 안 그래요? 제가 옆에 있는데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자기들 하고 싶은 말들을 서슴없이 뱉었고 그런 말을 듣고 있으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시부가 때마침 모두가 모여있는 곳으로 걸어오셨고 다른 임직원 가족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회사를 구경한 뒤 이런저런 대화 후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으로 이동을 했어요. 저희 말고도 주말에 따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방해되지 않게 한쪽으로 자리가 마련되었고 차례대로 줄을 서서 음식을 배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엄마가 한쪽에서 튀김류를 맡았고 밝게 웃으며 식판 위에 음식을 올려놔 주셨어요. 줄 서 있는 저를 보며 반갑게 웃어주셨고 제 차례가 다가오자 엄마는 저에게 음식을 올려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식사가 끝이 나고 짧게 대화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엄마가 많은 직원들의 음식을 담당해주는 일을 한다는 게 저에게는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시모가 다른 지인분들과 대화를 하느라고 배식을 저보다 늦게 받았고 시모가 올 때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시모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음식을 올려주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날카로운 말투로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한테 전달 못 받았나? 회사 내에서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어떤 관계인지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음식 올려주면 되는 거지. 굳이 말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래서 식당에 오고 싶지 않았다니까. 저희 집안 망신 줄 일이 있으세요? 저와 말을 섞을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일하러 오신 거지. 사돈지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남도 아닌데 인사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쾌하시면 제가 만든 음식도 불쾌하시겠네요. 어떻게 인사 한 번 했다고 집안 망신이라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오히려 사돈 이미지를 더 깎는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앞으로 말 붙이지도 않을 테니 가서 식사하세요.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들고 있던 식판을 갑자기 엄마 머리 위로 전부 부어버렸고 순식간에 식당의 분위기는 시모와 엄마를 향하고 있었어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두 분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엄마 머리 위로 음식물을 부어버린 모습을 보시곤 손가락질하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시모와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지인분들도 시모를 따라 저희 엄마를 깔보면서 웃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모를 향해 소리치려 하는 순간 엄마는 자리를 급하게 피해 주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배꼽 잡고 웃고 있었던 시모가 자리를 피한 엄마를 보곤 급하게 뒤따라가기 시작했고 저도 두 분을 말리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두 분이 정색을 하시며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 문제는 제 엄마라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시모의 행동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하게 시모가 문제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며 사과하기를 원했어요. 지금 나한테 사과하라고? 너 제정신이니? 누가 먼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쥐 죽은 듯이 주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지? 내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어? 이 나이 먹고 내가 이런 모습을 꼭 보였어야 하니? 사람이 눈치껏 행동해야지. 너희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랑 동등하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문제 아니야?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지금 저희랑 다른 게 뭔데요? 먹고 싸고 똑같은 사람인데 당연히 동등한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집안 좋다고 해서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더 모자라 보이세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남들의 본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정말 실망이네요. 저희 엄마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어머님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시모의 행동에 대해 잘못됐다고 가르치려 들었다며 주방에 있는 식기들을 집어 저에게 던지기 시작했고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가자 주변 사람들이 주방으로 들어와 말리기 시작했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전화했는데 들려오는 벨소리가 주방에서 들리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다가가 천천히 부식창고 같은 곳에 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고 주방에서 저희를 말리고 있던 분들 또한 경악을 하며 충격적인 장면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부는 주방 일을 하고 계시던 다른 여성분과 한 공간에 같이 있었고 얼굴 여기저기에 립스틱 자국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배식을 하고 있는 동안 시부는 주방에 들어가 의문의 여성과 몰래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름이 돋았고 시모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분들은 조용히 주방에서 밖으로 나갔고 엄마도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지 엄청 놀란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네요. 시모는 천천히 입을 열어 언제부터였냐고 물어보기 시작하자 시부는 아무 말 없이 뒤에 숨어있던 여성분을 먼저 밖으로 보냈고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 저는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으니 그 감정은 더 이상 제가 말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간 것 같아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가지가지 한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사람이 못돼도 그렇지. 배우자가 지금 식당에 있는데 당신은 주방에서 다른 여자와 몰래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 피는 못 속인다더니 당신 아버님도 그렇더구만. 이제 어쩔 거야? 내 인생 책임지라고. 여태까지 힘들게 쌓아온 내 이미지 한순간에 추락하고 말았잖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 이제서야 전화를 받는 거야? 도대체 어디야? 나 지금 식당인데 여기 큰일 났어. 아버님이 어머님 말고 다른 여자와 부식 창고에 있었다고.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빨리 식당으로 와줘. 안 그럼 정말 난리가 난다고.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말도 안 돼. 그런 거 제일 혐오하시는 분인데. 무슨 일이 있었겠지. 지금 갈 테니까 어떻게든 말려봐. 남편도 엄청나게 놀랐는지 급하게 저희가 있는 식당으로 달려오기 시작했고, 그동안 두 분의 감정이 격해지지 않게 중간에서 중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괜히 끼어들었다가 다치니 저보고 뒤로 빠져 있으라며 머리와 얼굴에 묻은 음식물들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 손이 필요했고, 머리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들과 더러워진 옷들을 닦아주며 시부모의 긴장되는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었네요. 그 사이 남편이 급하게 식당으로 들어왔고 비틀거리는 시모를 부추기며 시부에게 무슨 일이냐고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자 시부는 솔직하게 얘기하며 집안이 많이 힘들어 잠시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아주 잠깐 호감을 보인 것뿐이라고 조심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놀기 좋아서 재력으로 휘두른 거 아니냐며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시부는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자며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었어요. 남들의 시선을 중요시 생각했던 시모가 식당에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충격을 받았는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고 숨을 쉴 수 없다며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몸에 무리가 온 듯 했고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떨기 시작하자 다급하게 119에 전해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떨리는 손으로 시모를 바라보며 119에 전화해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모두가 정신없는 사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묵묵히 식당 주변을 정리하고 있던 엄마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 저에게 주었고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가 들것에 실려가면서 떨어뜨린 것 같아 주머니에 넣었고 병원에 가보라는 말에 남편을 따라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모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듣게 되었고 급격하게 올라버린 고혈압으로 인해 뇌출혈이 오게 되었다며 혈종으로 뽑아내는 수술을 시행할 거지만 뇌압이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좋아도 예후가 좋지 못할 수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남편은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런 심각한 와중에 시부는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고 대화하는 내용을 얼핏 들어보니 부식창고에 있었던 여자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려면 모르게 하시지. 왜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제 어쩔 거냐고요? 어머니 안 깨어나면 어떡해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니? 그냥 점심시간에 잠시 식당에 들렀으니 얼굴 한번 보려고 들어간 거지. 원래 이런 식으로 만난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주방에 아무도 없다고 하길래 잠시 들어간 것 뿐이었어. 그런데 너희 엄마가 주방으로 들어올 거라곤 전혀 생각 못했단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구나. 모두 내 잘못이다. 두 사람의 얼굴은 상당히 슬퍼 보였고 시모의 수술 시간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시부에게 듣게 된 바람 피운 여자가 다급하게 걸어오고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를 보며 난리를 치면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시끄러워졌고 잠시 뒤 바람난 여자의 따님 되시는 분인지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둘이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시부는 자기가 한 잘못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리치지 말라며 남편을 진정시키려 노력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한숨만 나왔고 불난 집 더 이상 구경하고 싶지 않아 머리 좀 식힐 겸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주머니에 있던 시모의 핸드폰이 만져졌고 폰을 열어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문자와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자 내용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돈을 결제해줘야 하는 날인데 입금을 시켜주지 않았다며 서둘러 잔금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다급하게 요청하는 문자였고 다른 문자 내역을 확인해보니 사진을 보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문자들이 대부분이라 뭔가 싶어 핸드폰에 있던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엄청난 사실들이 숨겨져 있던 사진이었고 믿을 수 없어 핸드폰 속에 있던 사진들을 전부 확인하게 되었어요. 시모의 핸드폰 속에 다름 아닌 시부와 그 여자의 바람난 사진이 아닌 남편과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전송이 되었던 사진 한 장은 시모가 왜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쓰러지게 된 건지 알 수 있었고 도저히 시부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옆에 시부와 바람난 여자가 있었고 병원으로 바람난 여자와 함께 따라온 딸이 한 가족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이 우연히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목격한 이후 심부름꾼을 시켜 의뢰를 했던 거였고 그렇게 뒷조사를 하던 도중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차마 저에게 말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에 방문한 당일 마지막 사진 한 장이 전송된 장면에 사진 속에 남편과 바람난 딸의 엄마가 시부와 부식 창고에서 나온 걸 확인하게 되면서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뒤늦게야 알게 된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들에 너무 놀라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구고 말았고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다시 주워 남편과 시부가 있는 곳에 다시 가보니 수술실 앞에 앉아있는 건 바람난 여자와 시부뿐이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도중 비상계단이 보여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예상한 대로 둘이 심각한 대화가 오고 가는 걸 알 수 있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랑 몰래 만나고 있었던 사이였어? 당신은 알고 있었어? 나도 전혀 몰랐어. 아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이제 어떡할 거야? 지금 상황에서 우리 사이를 밝힐 수도 없는 거잖아. 제정신이야? 당연히 안 되지. 어머니 깨어나는 순간 난리 날 거라고. 한동안 우리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까 당신도 봤지? 와이프도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야. 어머니가 장모님한테 식당에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한 것 같아. 당분간 우리 만나는 것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우리까지 걸리게 되면 끝장이야.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각해야지. 우리 급하게 가지 말자. 내가 전부 알아서 할 테니까 한 템포 쉬고 천천히 해결하자. 어차피 어머니가 한 행동 때문에 와이프와 이혼하는 것도 그걸로 문제 삼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나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거지. 오늘은 먼저 들어가는 게 좋겠어. 그래. 오늘 그쪽은 먼저 들어가 보는 게 좋겠네. 우리 남편이랑 진지하게 대화할 게 많을 것 같으니 먼저 들어가 봐. 당신 여기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거야? 미리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 어머니 쓰러지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고 있었어. 상의를 이런 음침한 곳에서 단둘이 딱 달라붙어 조용히 대화하나 봐. 그리고 그 문제는 아버님 옆에 달라붙어 있는 저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이 여자랑 알고 지내는 사이야?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여자와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 일단 어머니 몸 상태가 먼저니까 나가서 다시 대화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해야 하니까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해요. 진짜 끝까지 거짓말을 치는구나. 내가 다 듣고 있었는데도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어떻게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저 여자 임신했다며? 당신 아이 가졌다면서? 식당에서 일어난 일들 걸고 넘어지며 나와 이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다고 전부 설명했으면서 나한테 지금 거짓말을 해? 이게 뭔 줄 알아? 당신이 그동안 나 몰래 저 여자와 만나고 있던 사진들이 전부 들어있던 어머님 핸드폰이야. 당신이 나 말고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우연히 보셔서 뒷조사를 하고 있었더라고. 그런데 정말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고. 어떻게 보는 눈도 똑같고 하는 행동까지 똑같냐?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날렸고 모든 게 들통나자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부의 오열을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돌려보니 시모는 결국 세상을 떠나는 불행한 일이 발생되고 말았네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상황들이 안 좋아지자 남편은 모든 게 두려웠는지 그 여자와 함께 저를 피해 도망쳤고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이혼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모의 핸드폰에 있던 그동안 수집된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시모가 왜 쓰러졌는지 알 수 있었던 마지막 사진 한 장에 시부 또한 충격을 받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건지 어떻게 된 게 시부와 남편이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시부는 시모가 세상을 떠나고 오열을 하고 있었지만 곁을 지켜주던 바람난 여자에게 몸을 기대었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건 남편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가 가던 전화는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가 들렸고 저와의 인연을 앞으로 이어나가지 않겠다는 통보로 들려왔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려고 눈물을 훔치며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울렸고 처음 보는 전화번호에 받아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급하게 도망치던 도중 모든 걸 서두르다가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을 뒤늦게 발견해 급하게 차를 틀어버린 순간 정면으로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 다 급사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미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손을 쓸 수도 없었다는 소식을 이혼 서류 작성 도중 접하게 되었네요. 시부에게 남편과 바람난 여자의 딸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준 뒤 장례를 진행하라며 전화를 끊었고 작성 중이던 이혼 서류를 분쇄기에 집어넣은 뒤 주민센터로 찾아가 사망신고서를 작성했네요. 결국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놓은 상태에서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남편은 자신의 죗값을 톡톡히 치렀고 순리대로 살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시부 또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이후 어떠한 소식도 접하지 못했고 시부와 바람 피운 여자는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딸이 남편과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결국 정신병원으로 들어갔다는 소식만 접할 수 있었네요. 바람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가정을 깨트리려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에 따른 처벌을 어떻게든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홀로 남겨진 아들이 불쌍하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뭘 보고 배우겠나요? 집안 좋고 잘나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요. 인성이 바닥이면 실패한 인생이나 다름없는 것 같네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 생길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위로의 한마디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언제나 가정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